가수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가 딸 서현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서현이를 뭐 안 알렸다 그래서 그 소송이 뭐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고 뭐 그게 잘못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서현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리지 못한 점은 너무 제가 불찰이 많았고. 네. 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작권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서혜순 씨 이야기에는 딸의 죽음의 결과가 이 저작권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그 아주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 그 서혜순 씨가 이 저작권료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이유로 제시를 했던 것이 딸의 그 발달 장애가 있는 딸의 양육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뭐 지금은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이며 자기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났고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본인이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 이전으로 돌려놓고 본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부분은 드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어차피 딸의 유일한 상속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더 받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결국 맞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 소송은 그 서현양의 할아버지의 그 유언이 우선하느냐. 유언은 자식하고 그 자식한테 주는 걸로 그 할머니한테 주는 걸로 됐는데 그 전에 서현양한테 주기로 했던 합의가 우선하느냐. 그게 소송이 붙었는 거거든요. 합의가 우선하느냐, 유언이 우선하느냐. 그 재판을 뭐 몇 년간 질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서현양이 존재가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서혜순 씨의 지금 이 말은 이 소송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딸의 죽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서혜순 씨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두 가지 중요한 혐의는 이제 자기 자신의 딸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소송 사기 이 두 가지잖아요. 유기치사 부분이 이제 좀 김광석 씨의 사망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기 때문에 김광석 씨는 뭐 빼고요. 이 서현양의 사망 부분인데 서현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사망까지 갔다. 유기치사죠.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서현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 소송 사기 부분인데 결국 유기치사하고 소송 사기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증거로 유기치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사기 부분도 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모든 혐의를 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서혜순 씨는 또 김광석이라는 다큐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도 반격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영화가 뭐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저를 20년간 뭐 스토킹 같처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뭐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뭐 제대로 알고 싶네요. 네, 영화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마녀 사냥이다라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 이제 이번 그 서혜순 씨의 그 기자에게는 일종의 이제 반격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최초에 이제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제시됐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중에서 김광석 씨의 사망이 이게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영역이 그 같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우선 수사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부검을 담당했던 이 법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수사를 했던 그 팀들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부검을 담당을 했었던 그 부검이가 직접적으로 이 부검의 그 감정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부검을 하는 담당하는 법의학자들에게 의견들이 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해 본다면 네. 적어도 그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타살의 어떤 가능성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최초에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쪽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만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 아니냐.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던 것은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다른 분들의 생각이 많이 그쪽으로 이게 전도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바로 이제 그 영화 제작자와 이 서해순 씨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상호 기자에게는 이제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무고도 뭐 문제될 수가 있지만 무고는 아예 없는 것들을 했을 때 무고가 되는 거고 무고보다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론 기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결과가 됐는지 뭐 그런 어떤 위법성 어떤 사실들을 경찰이나 따질 거고요. 뭐 이거 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사소송이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뭐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지금 모 언론에 나왔을 땐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경찰 수석 장면에서는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막 네. 많은 법률가의 좀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법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분리할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입니다. 네. 예.